고열과 함께 5가지 증상 중 4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전형적인 가와사키 병이라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에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가와사키 병을 확진할 수 있는 특별한 검사법은 없습니다. 보통 임상 증상을 기준으로 진단하게 되는데 고열과 함께 5가지 증상 중 4가지 이상이 나타나면 가와사키 병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38도 이상의 고열이 5일 이상 지속되는데 해열제나 항생제를 사용해도 열이 잘 떨어지질 않습니다. 고열과 함께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동반되는데요. 첫 번째로 화농, 즉 눈곱이 없는 결막 충혈을 보이는 경우, 두 번째로는 전신의 여러 가지 형태의 발진, 영아의 경우에는 BCG 접종 부위에 발적을 보이는 경우, 세 번째로 입술이 빨갛게 홍조를 띠거나 균열이 일어나고 혀가 딸기 모양이 된다든지 구강 발적이 있는 경우, 네 번째로 손과 발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로 손발이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급성기가 지난 후에 발열 10일에서 2주경이 되면 손톱이나 발톱 주위의 끝에 피부가 허물을 벗는 것처럼 벗겨지기도 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경부 임파선의 직경이 1.5cm 이상으로 비대해지고 부어오르는 경우 등이 증상입니다. 전형적인 가와사키 병과 달리 진단을 다 충족하지는 못하고 모든 증상이 다 나타나지 않는 불안정 가와사키 병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혈액 검사 및 심초음파 검사 등을 참고하여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가와사키 병이라고 하면 보호자분들도 막막하고 걱정이 클 수밖에 없죠. 하지만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면역글로불린이라는 주사제를 처음 발병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투여하면 대부분 열도 잘 떨어지고 관상동맥의 합병증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성기의 면역글로불린 정맥주사와 함께 아스피린을 투여하게 되는데요. 열이 있는 동안에는 고용량 아스피린을 하루에 3, 4회 나누어 투약하고 열이 완전히 떨어지면 아스피린을 저용량으로 낮추어서 하루에 한 번씩 발병 후 2개월 정도까지 혹은 관상동맥 크기가 늘어난 경우는 정상이 될 때까지 투여해 줍니다. 면역글로불린 치료를 하면 8, 90%는 열이 떨어지는데 열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면역글로불린을 재투여하거나 스테로이드나 인플릭시맵과 같은 다른 약제를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통상적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를 부등성 가와사키 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치료에도 열이 잘 떨어지지 않으면 관상동맥의 합병증의 위험이 더더욱 커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와사키 병은 아직 원인이 알려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한 예방법은 없지만 감염원에 노출된 후에 면역 반응으로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가능한 한 감염에 적게 노출시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관상동맥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면역글로불린 치료를 받은 환자는 생백신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면역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홍역, 벌거리, 풍진, MMR, 수두, 독감 생백신 등과 같은 바이러스를 약독화시킨 생백신을 접종할 경우에는 면역글로불린을 주사한 후에 11개월 이후에 접종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